안녕하세요.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논의해 볼 거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거예요. 최근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라고 하는 당정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당정이라고 하기보다는 대통령과 당이 되는 것 같아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 번 표명을 하셨고요. 이런 것은 사실 원화 주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나 상당히 많은 수의 나라들이 자국 통화가 있지만 달러를 쓰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자국 통화의 가치가 너무 낮고 달러는 가치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달러를 가지고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을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이런 달러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해당 국가의 법정화폐 가치가 너무 낮고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생활에서 달러화가 많이 침투하게 된다면 이런 달러라이제이션 때문에 원화 주권이 약해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원화를 쓰지 않게 되면 우리나라의 통화의 어떤 가치가 너무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의 가치의 평가절하가 일어나게 될 가능성도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화주권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집권 여당과 대통령께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고 계세요. 근데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들을 내놨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을 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주도하에 해야 된다라든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금융 안정에 영향이 미칠 수가 있다라든지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더라도 이제 하느니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루트는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조금 톤다운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 이런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이게 주체가 은행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은행이 될지 안 될지 안 정해졌어요. 정확히 말하면요. 그래서 발행을 하는 주체는 은행이 될 수도 있고 핀테크 업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제3의 업체인데 어떤 요건을 갖춘 준비자산 요건이라든지 자본금 요건을 갖춘 어떤 회사가 될 수도 있겠죠. 민간이 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은행에서는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행은 지금 어떤 식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냐면요, 한국은행이 발행한 원화를 시중은행에 대여를 해줍니다. 그럼 시중은행들이 그 대여받은 원화를 가지고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또 일부는 일반 국민들로부터 예금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예대마진이라고 하죠. 그 사이에 이제 차익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죠. 근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디로부터 오죠? 중앙은행에서 준 원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에서 통화량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대출이 있고 어느 정도 예금이 있는지 파악을 하면 1차적으로는 통화량 측정이 돼요. 이걸 M1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M2라고 하는 부분은 MMF라든지 비슷한 유사한 금융상품들에 퍼져 있는 자금 흐름인데 이 부분까지도 집계를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민간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됐다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막 유통이 돼요. 그러면 그 스테이블 코인 유통되는 수량이 만약에 통화량하고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통화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돈이 많이 풀릴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자산가치 하락이 있죠. 그러면 한국은행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자를 올려서 통화량을 흡수합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통화량이 더 많거나 또는 적거나 아예 모르면 어떤 식의 이자와 관련된 정책을 취해야 되는지 잘 못 정하겠다라는 게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한국은행에서 통화량과 관련돼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민간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는 좀 장기적인 관점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가 지금은 남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은행에 예금하는데 요구불 예금이라고 해서 우리 이자가 많지 않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쓰기가 더 편리하다면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다가 돈을 넣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은행 산업이 조금 위축되겠죠. 은행 산업이 위축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힘들 수 있겠죠. 예금이 많아야 은행이 기업들이 대출을 받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대출과 관련된 정책이나 예금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영향이 있을지 현재로 예측을 못하겠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어떤 우려사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에서 시늉리지라고 하는 주조차익을 이제 보통은 취하는데 이 주조차익이 민간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감독 당국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한국은행보다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은 뭔가 여기에 권한을 갖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발행사를 정하는 데 대한 권한이라든지 유통량에 대한 뭐 어떤 보고를 받는다든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입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래 통화정책은 우리 건데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그게 나누어지면 우리의 관할권이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도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계속해서 반대 보이스를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은 제도를 잘 설계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제도가 잘 설계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땡겨요? 아니면 뭐 프로젝트 한강, 예금 토큰, CBDC 중에서 이제 실생활에 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우리 한강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국은행하고 시중은행이 이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뉴스에서 또 나온 게 한국은행에서 프로젝트 한강을 중단했다, 잠정 중단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도 스테이블 코인하고 관련이 있어요. 프로젝트 한강의 내용은 뭐냐면요. 처음에 2023년 말부터 준비를 한 거고 2025년 4월에 1차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이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같은 이런 시중은행들이 참여를 했고 7개 은행이 참여를 해서 한국은행이 기관 전용 CBDC를 발행을 하고 기관 전용이라는 건 은행들한테만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은행들은 이 CBDC를 받아가지고 고객들한테 CBDC를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한 사람들은 그 예금을 예금 토큰의 형태로 바로 결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사한 게 일본의 J코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J코인은 우리가 이제 지금 CBDC는 블록체인 기반이긴 한데 J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이 아니에요. CBDC 형태는 활용도는 비슷하지만 블록체인 기반이었고 은행에서 신청자들한테 예금 금액만큼 토큰을 발행을 해줘요. 민팅을 해주고 그 소비자가 지갑에 담고 있다가 가맹점에 가서 결제를 하면 다시 시중은행에 돌아오게 되겠죠. 그럼 그때 소각을 시키는 이런 구조로 이제 운영이 됐습니다.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은행에서 은행으로, 은행에서 사용자로, 그리고 사용자가 가맹점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실생활 결제 시스템을 한번 돌려본 게 바로 프로젝트 한강의 1차 테스트였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민간에서 결제를 한다면 요것과 비슷한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차이점은 모든 게 중앙은행에서 통제가 된다는 게 프로젝트 한강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사가 사실 뭐 통제를 한다고 해도 그 거래 이력이나 이런 거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테더나 이런 발행사들은 사적 기업이고 한국은행은 이제 중앙은행이다 보니까 사실상 정부 주도형 그리고 민간 주도형 이렇게 달라진 거죠. 프로젝트 한강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했다가 최근에 6월 말에 2차 테스트가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참여 은행들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였어요. 사실 이런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은행들이 돈을 버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프로젝트를 구축하는데 뭐 300억 정도 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한 은행당 30에서 50억 정도 썼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제 은행들이 부담을 해서 1차 테스트를 마쳤는데 큰 수익은 없었고 다시 2차 테스트를 하자니 이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된다. 2차 테스트한 비용이 더 들 거고 이제 총 합치면 몇백억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은행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준비를 오히려 하고 싶을 수가 있죠. 그리고 중앙은행에서도 CBDC보다는 민간에서 쓰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CBDC를 이제 결제용으로 쓰는 것에 대한 테스트가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정하자라고 해서 잠정 중단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한강과 이 민간에서 발행하게 될 스테이블 코인과의 연관성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급격하게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AI하고도 이 부분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AI 커머스 같은 거 한번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오픈 AI에서 상품을 권유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가 광고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신용카드 연동해서 결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USDC나 이런 걸 가지고 바로 결제를 하는 것이 AI의 구동 측면에선 굉장히 좋다고 해요. 이런 향후의 앞으로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에 실제로 굉장히 많이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물론 이건 상상의 영역이지만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금융의 혁신으로서의 한 가지 축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굉장히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궁금한 점이나 또 경험이 있다면 한번 저도 여러분들이 댓글로 써주시는 부분들 확인해서 또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